여러분 지금 집에서 마시는 정수기 물이 사실은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50대 이후부터는 정수기 물이 오히려 건강을 빠르게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정수기 물을 2리터씩 챙겨 마셔요. 그래도 변비가 심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자꾸 머리가 무겁네요. 물을 이 정도로 마시는데도 왜 탈수라고 진단받을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정수기 물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깨끗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는 세균과 중금속만 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까지 싹 다 걸러내 버린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건 세포가 필요로 하지 않는 텅 빈 죽은 물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몸속의 수분 저장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게다가 갈증 신호도 둔해져요. 즉, 이미 몸은 탈수 상태인데 목마르다는 신호조차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네랄이 빠진 정수기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몸은 여전히 마른 스펀지처럼 바싹 말라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신장은 부담을 받고 뇌는 흐릿해지면서 치매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문제를 직접 보았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에 생수병 3병씩 정수기 물로만 꼬박꼬박 챙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늘 피곤했고 다리는 붓고 소변 검사를 하면 늘 탈수 상태.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물을 이렇게 열심히 마시는데 왜 제 몸은 자꾸 탈수라고 나오는 건가요? 정답은 단순했습니다.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혈액 90%가 물이고 뇌는 80%가 물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도 물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물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는 죽은 물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겁니다. 20대 청년은 정수기 물을 마셔도 몸이 어느 정도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50대, 60대 이후에는 균형을 맞추는 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물을 마셔도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게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훨씬 빠르게 더 심각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지 않으십니까? 입이 자주 마르고 입냄새가 심하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 소변이 진하고 냄새가 강하다. 피부가 칙칙하고 각질이 심하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미 몸은 숨겨진 만성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런 증상이 대부분 정수기 물을 매일 마시면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수기 물이 나쁘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와 최신 의학 연구를 토대로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정수기 물의 충격적인 비밀과 반드시 지켜야 할 물 마시는 지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시기만 해도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그 정수기 물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례처럼 정수기 물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수기 물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기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
즉 RO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은 수돗물 속의 세균, 불순물, 심지어 중금속까지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죠. 광고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99.9% 깨끗한 물,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물.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99.9%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필요한 것도 전부 같이 걸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전해질이라는 균형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장이 뛰고 신경이 전달되고 세포가 물을 흡수하는 모든 과정은 전해질, 즉 미네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수기 물에는 이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마셔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위와 장을 거쳐 소변으로 흘러나갈 뿐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액은 원래 물과 미네랄이 함께 섞여야 맑고 순환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빠진 물을 마시면 피가 오히려 더 끈적해지고 몸은 물 부족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다리가 붓고 머리가 무겁고 두통과 피로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도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찬 느낌만 드는 것. 이게 바로 세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속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잘 마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수기 물, 커피, 보리차, 국물까지 다 수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국물도 물이 아닙니다. 이들 안에는 나트륨이나 카페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끌고 나갑니다. 특히 정수기 물처럼 영양소가 빠진 물과 함께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탈수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하루에 국을 3끼마다 챙겨 먹고 정수기 물도 부지런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진하고 혈압이 오르는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몸속 나트륨 수치는 높은데 세포 수분은 부족했습니다. 즉, 물을 마셨는데도 몸은 목말라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반드시 좋은 물은 아니다는 겁니다. 정수기 물은 깨끗하기는 하지만 세포가 원하는 생명력을 빼앗긴 죽은 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몸은 여전히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땀 배출이 줄어드는 대신 노폐물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수기 물을 계속 마시면 세포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몸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정수기 물이 내 몸을 살리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그 물이 오히려 내 몸속 미네랄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제는 정말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액체가 아닙니다. 세포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정수기 물이냐, 살아있는 물이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지.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은 이미 늦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목마르다고 느낀 순간 세포는 이미 상당히 탈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물처럼 미네랄이 빠진 물을 마신다면 겉으로는 갈증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도 세포는 여전히 목말라 있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탈수는 아주 작은 불편에서 시작합니다.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대부분 그냥 나이 탓, 피곤 탓으로 넘기죠.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변비입니다. 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세포 속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하루 이틀 만에 변비가 생깁니다. 정수기 물만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변비를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뇌는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가 탈수에 빠지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카페인 음료나 진통제로 넘기지만 나이가 들면 단순한 두통이 아닌 치매 초기 증상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종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다리가 붓고 얼굴이 퉁퉁 붓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남아있는 물을 붙잡아 두려고 조직 사이에 물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종이 심해지는 거죠. 정수기 물을 열심히 마셔도 몸이 붓는 이유, 바로 세포가 원하는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액은 원래 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뤄야 맑고 잘 흐릅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빠진 물만 계속 마시면 피는 오히려 더 끈적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며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큰 병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정수기 물은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신장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성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세포가 원하는 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수기 물이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윤식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는 물을 잘 마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늘 입냄새와 피부 건조에 시달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정수기 물만 드셨던 거죠. 그분께 제가 조언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정해진 시간마다 살아있는 물을 조금씩 드세요. 몇 주가 지나자 피부가 촉촉해지고 입냄새도 줄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탈수는 젊었을 때는 단순 불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탈수는 곧 질병의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압을 올리고 장을 막고 뇌를 흐리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는 그 한 잔의 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을 어떤 방식으로 마시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이 정수기 물이라면 세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정수기 물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탈수와 질병 위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우리 몸이 진짜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이 세포에 흡수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살아있어야 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기 물입니다. 세균과 불순물까지 걸러내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미네랄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깨끗하기는 하지만 비어있는 물, 죽은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미네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마셔도 세포가 원하는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미네랄을 다시 보충해주는 필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최소한 미네랄이 살아있는 생수를 병행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돗물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기본적인 안전성은 보장됩니다. 다만 염소 냄새나 낡은 배관의 문제 때문에 꺼려지는 거죠. 하지만 수돗물에는 정수기 물에 없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염소만 걸러내주는 필터를 쓰면 의외로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수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생수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사실상 정수기 물과 다르지 않고 어떤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천연 안반수입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연광천수나 지하안반수라고 표시된 제품은 미네랄이 살아있고 세포 흡수율도 훨씬 높습니다. 같은 생수라도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몸이 느끼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자연의 물입니다. 산속 약수터나 깊은 지하에서 뽑아 올린 안반수처럼 오랜 시간 안반을 거치며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골고루 들어있는 물이죠. 이런 물은 실제로 마셔보면 속이 훨씬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자 구조가 작아 세포로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약수터에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왜 사람들이 그 물을 찾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리차, 옥수수차, 커피, 국물도 수분 보충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물이 아닙니다. 보리차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커피와 국물은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나트륨과 카페인이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물은 반드시 물로만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이 다 같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투명하고 깨끗해 보여도 세포에 들어가는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2리터라도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수기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여전히 피곤하고 부종이 있지만 살아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정수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마시는 물이 어떤 방식으로 걸러진 물인지, 미네랄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다 제거된 죽은 물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습관을 바로잡는 순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밤새 간과 장에는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이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간의 해독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침물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식사 전에도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천천히 한 컵 정도 마시면 위가 준비되고 소화효소가 잘 분비됩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방해되고 음식물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식사 후에도 최소 30분은 물을 삼가고 이후에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많은 양을 마시면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 컵 정도의 따뜻한 물이 적당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새벽에 혈액 끈적임을 줄여 뇌졸중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의 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미리 소량의 물을 마셔 몸을 준비시키고 운동 중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끝난 뒤에도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세포에 흡수되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시는 방법 자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은 꿀꺽꿀꺽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씹듯이 천천히 삼켜야 합니다. 입안에 잠시 머금어 침과 함께 삼키면 소화효소가 섞여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세포 속 깊이 스며드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라는 숫자에 얽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양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더 필요할 수 있고 신장이 약한 분은 오히려 과한 수분 섭취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적정량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갈증이 심해졌을 때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침 식사 전, 운동 전후, 잠들기 전. 이 4가지 기본 루틴만 지켜도 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습관을 바꿨을 때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늘 더부룩하고 막히던 장이 시원하게 움직이고 건조하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곤하던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물의 힘입니다. 물이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세포를 깨우고 혈액을 맑게 하고 장을 움직이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먼저 작용하는 치유의 시작점이 바로 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늘 피곤하고 무겁게 사는 반면 어떤 분은 10년은 젊어 보이며 활력이 넘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복잡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전후의 물 습관, 밤에 작은 한 잔 같은 단순한 행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의사가 책임지지만 물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건강은 결국 내가 얼마나 성실히 몸을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세포의 대사를 깨우고 간의 해독을 도우며 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물처럼 잘못된 선택이 내 몸을 서서히 망칠 수도 있고 올바른 물 한 잔이 내 몸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물 한 잔이 약일지 독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은 어떤 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습관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도록요.